세계 최강을 다시 상대하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안세영이라는 큰 산을 다시 마주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를 통해 느낀 제 솔직한 생각들을 숨김없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인 대한민국의 안세영이 한국 시간 14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인도 오픈 32강전에서 일본의 베테랑 오쿠하라 노조미를 2대 0으로 완파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불과 엿새 전 말레이시아 오픈 16강에서도 안세영에게 패했던 오쿠하라는 이번 대회 대진 결과로 다시 한번 안세영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연이은 패배 직후 오쿠하라가 털어놓은 솔직하고도 담백한 소감은 안세영을 향한 존중이 묻어나며 현지 팬들 사이에서 큰 공감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뉴델리의 내부를 가득 메웠던 관중들의 함성과 뜨거웠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습니다. 고요함이 찾아드는 이 시간은 제가 베테랑으로서 10수년간 코트 위에서 겪어온 일상적인 풍경이지만 오늘만큼은 가방을 챙겨 코트를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이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경기에 패배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불과 엿새 전 쿠알라룸푸르에서의 뼈아픈 패배를 서력하고자 제가 가진 모든 노련함과 전략을 남김없이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세워둔 벽은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거대한 벽의 실체를 다시 한번 몸소 확인하며 깊은 소회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믹스트존에서 기자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은 다시 초반 라운드에서 안세영과 만나게 된 소감이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질문은 저 역시 코트에 들어서기 전부터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던, 충분히 예상하고 있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같은 상대를, 그것도 세계 최강의 선수를 다시 만난다는 건 선수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회 일정이 우연히 겹쳤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직전 경기에서 느꼈던 처절한 패배의 감정과 상대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을 다시 꺼내서 정면으로 마주하고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결코 부담스럽게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세계 1위를 엿새 만에 다시 상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제 상태와 제가 가진 배드민턴의 밑바닥을 가장 솔직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번 인도 오픈 32강 대진표가 확정되었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배드민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안세영 선수의 컨디션이 정상이 아닐 것이라고 예상하며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곤 했습니다. 안세영은 불과 며칠 전 말레이시아 오픈에서 결승전까지 치르며 중국의 왕즈이 선수와 피말리는 혈투를 벌였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까지 자신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남김없이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최종 라운드까지 진출하며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한계점까지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비행기에 오른 뒤 다음 대회에 임한다는 것은 베테랑인 저조차 상상하기 힘든 가혹한 일정입니다. 반면에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일찍 탈락한 덕분에 일주일 가까운 충분한 휴식기를 가졌고 그 시간 동안 오직 안세영 선수의 변칙적인 스트로크와 틈이 보이지 않는 수비를 무력화할 전략만을 반복해서 연구해왔습니다. 데이터와 객관적인 환경만 놓고 본다면 분명 제가 체력적인 우위에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승부라고 믿으며 코트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1게임이 시작되고 셔틀콕이 네트 상단을 스치듯 오가는 그 긴박한 첫 번째 랠리를 마주하는 순간 저는 제 계산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직감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눈빛에는 피로의 기색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이 치열한 대결 자체를 진심으로 즐기고 있는 듯한 차분함과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초반 4대4 상황에서 제가 점수를 벌리려 아무리 날카로운 코스로 셔틀콕을 밀어넣고 강한 스매시를 시도해도 그녀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정확한 위치에 미리 가서 제 공격을 받아냈습니다. 8대8 동점을 허용했을 때 그녀가 보여준 그 담담한 태도는 마치 제 다음 움직임을 이미 수십 수 앞서 내다보고 있는 듯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중반 이후에도 팽팽한 흐름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한 점을 달아나면 그녀는 곧바로 추격해왔고 16대 16이라는 승부처에서 제가 전력으로 몰아붙여 역전에 성공했을 때 찰나의 희망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흐름을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안세영 선수는 곧바로 이어진 플레이에서 마치 숨겨두었던 힘을 한꺼번에 터뜨리듯 제 타이밍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정교한 헤어핀과 대각선 드롭샷으로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숨에 연속사 득점을 몰아치며 1게임을 끝내버렸습니다. 전광판에 적힌 21대 17이라는 최종 스코어를 확인했을 때 저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엿새 전 말레이시아 오픈 1게임 점수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기보다 그녀가 경기 전체의 템포와 설계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무서운 증거처럼 다가왔습니다. 이어진 이 게임에서 안세영 선수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저에게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의 정점이 어디인가를 다시금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초반에 앞서 나가는 그녀의 발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 날린 공격들이 그녀의 탄탄한 수비 범위 안에서 힘없이 돌아올 때마다 저는 제 라켓이 점차 돌덩이처럼 무거워지는 심리적 한계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5대3 상황에서 안세영이 보여준 5연속 득점은 사실상 승기를 확정짓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연속 3실점을 유도하며 흐름을 바꾸려 필사적으로 저항할 때조차 안세영 선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공세의 강도를 높여 16대 8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시종일관 상대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케 만드는 그 최강자의 움직임을 마주하며 저는 그녀가 왜 세계 랭킹 1위라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기술적인 분석 이전에 제 본능으로 먼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를 복귀해보면 안세영 선수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저에게 재대결이 부담스럽지 않았느냐고 묻지만 사실 더 큰 부담을 느꼈어야 할 쪽은 휴식 없이 경기를 치러 온 안세영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혹독한 대진이나 무릎의 통증 같은 환경적인 제약을 탓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셔틀콕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그 순간의 대결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코트 전체를 지배할 때 상대방인 저는 기술적인 격차보다 더 큰 정신적인 벽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그녀의 경기 운영은 베테랑인 저에게도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공격을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위치로 셔틀콕을 정확히 보냈고 제가 전력을 다해 셔틀콕을 때릴 때마다 그녀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모든 공격을 무력화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다음번 제외에서만큼은 이런 32강이라는 이른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기량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준결승이나 결승 같은 높은 무대에서 그녀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받아내며 진검승부를 펼쳐보고 싶습니다. 그런 무대에서라면 설령 다시 패배한다 하더라도 배드민턴 선수로서 후회 없는 경기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만들어가는 이 찬란한 시대에 제가 동시대 선수로서 함께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안 삼아 저 또한 그녀가 준 자극을 양분 삼아 내일부터 다시 묵묵히 저만의 훈련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